안녕하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테이셔널 일렉트로케미스트리 강의 연습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렉처 1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동영상들을 며칠 내로 계속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강의를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으로 잡은 이유는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는 메탈과 솔루션의 접합면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고 계신 이 도면은 음이온이 흡착이 되어 있는 더블 레이어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메탈 쪽에도 이렇게 네거티브 차지가 모이게 되지만 그 다음에 흡착되어 있는 음이온 때문에 추가적인 음전하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보다 더 뒷부분에는 이제 그에 의해서 대전되어 있는 양전하들이 모여 있는 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솔루션 쪽에 있는 전하의 양은 이 양전하들로 양이온들로만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흡착된 음이온과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양이온들의 양의 합에 의해서 정확히는 차가 되겠죠. 이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메탈에서부터 멀리 표면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이라든지 혹은 솔루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 본다면 이 더블 레이어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므로 메탈 쪽에 있는 전하량과 그 다음에 솔루션 쪽에 있는 전하량은 정확히 매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여야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등가 회로적으로는 RC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RC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 솔루션이 있잖아요. 이쪽 이 솔루션 자체에서도 전압차가 인가가 되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저항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편 이 더블 레이어 쪽은 이쪽 메탈 쪽에는 음전하 그리고 솔루션 쪽에서는 양전하, R자로 보면 양전하죠. 양전하가 모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캐패시티브하게 캐패시턴스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이쪽과 이쪽의 전압이 다르게 인가가 되었다면 이것은 마치 캐패시터와 그리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회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캐패시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상황에서 이쪽 솔루션 쪽과 그리고 메탈 쪽의 전이차를 시간에 따라서 바꾸어 본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쪽의 포텐셜을 레퍼런스 포텐셜로 잡아가지고 0V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로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포텐셜은 이 메탈 쪽에 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Vin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알려져 있는 함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간단한 RC 회로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미지수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미지수를 결정을 하는 방정식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의 전압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지점, R과 C가 만나는 가운데 지점에서의 전압을 알면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구나. 이 노드 전압을 알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의 지배 방정식은 결국 전류의 보존이 되겠습니다. 캐패시터를 통해서도 전류가 올 것이고요. 저항을 통해서도 전류가 빠져나가게 될 텐데 그것을 방향을 이렇게 통일을 하고 써보게 되면
캐패시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가 있을 것이고 저항을 통해 노드에서 빠져나가는 전류값도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으로부터 전류의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노드 전압 V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V 서브 인도 등장하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지수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미지수 하나, 이 V of T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방정식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와 있었던 식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단순히 양변을 이제 CD로 이렇게 나누어 준 것밖에 없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 우리의 미지수인 이 V of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한 번 미분, 1개 미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V에 그냥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항이 되겠고 오른쪽에는 이제 V인 알려져 있는 함수의 미분꼴이 등장하게 되겠네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을 거고요. 이걸 우리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 푼다고 하면 어떻게 풀까요? 그러면 아마 그 공학 수학이나 이런 거에서 배운 것처럼 이런 미분방 정식의 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 오른쪽에 있는 요 항, 우변에 있는 항을 0이라고 놓고 두었을 때 그 시스템이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이 반응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주 손쉽게 우리는 익스포넨셜의 형태로 디케이하는 모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때의 그 크기, 이 호모지니어스한 항이 가지고 있는 이 크기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특정한 조건을 사용을 해가지고 맞춰줘야 되겠죠. 실제로는 A는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항에 의해서 또한 파티큘러 솔루션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꼴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미리 알기는 어렵고요. 이것의 꼴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이것의 꼴도 결정이 되게 돼 있죠. 결국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V of T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아주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특정 V인이 주어진다면 이것을 결정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성공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임의의 시간 t 값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 t에 대해 가지고 노드 전압인 V가 어떻게 전응해지는지를 쉽게 그냥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강조를 하냐면요. 뉴메리컬 솔루션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어떤 거냐면 아무 임의의 시간 t에서 이 노드 볼티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임의의 시간 t에서 노드 볼티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뉴메리컬 솔루션을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 몇몇 포인트에서의 노드 전압만을 알아도 우리가 진짜 솔루션을 아는 것과 뭐 유사한 정도의 정보량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 누메리컬 솔루션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로 한 가지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식은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그것에 따라서 exponential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단조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라인이 이것이 exponential 마이너스 t를 실제로 그린 그림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파란색 선을 실제로 구해내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빨간색 몇몇 개의 유한한 점들에 대해서 이러한 함수값을 구해내는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파란색 선과
빨간색 점이 다 붙어 있으니까 뭐 괜찮아 보이지만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빨간색 점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빨간색 점들만 가지고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건 만족을 못하겠고 이 파란색이 실제로 있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개의 특정한 지점에서의 미지수 값을 구해내는 것을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타임 포인트, 예를 들어서 뭐 t sub i라고 할까요? 뭐 이거 여기서 i는 정수일 테니까 t sub 1, t sub 2, 뭐 t sub 3 이럴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 한번 이 미분 방정식을 실제로 계산을 해봤다고 해보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게 되는 이 V에 대한 그냥 선형항에서는요. 우리가 그 지점에서의 노드 포텐셜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인풋 전압에 입력 전압에 시간 미분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기를 인풋 전압은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려져 있는 함수로부터 그것의 미분값을 구하는 일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가 t sub i라는 지점에서의 전압값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 항과 그리고 이 항은 아주 잘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첫 번째 항을 한번 보실까요? 가장 첫 번째 항은 뭐냐면은 노드 전압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분한 값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간 t sub i에서의 포텐셜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 값과 어떤 시간 t sub i에서의 이 값과 t sub i에서의 포텐셜 그 자체는 서로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미분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유한한 몇몇 점에서의 노드 포텐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한한 점에서의 노드 포텐셜을 가지고 이 시간 미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